네, 자, 제주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얘기요. 바로 유병헌 씨 얘기입니다. 이 기행과 아주 독특한 선택을 많이 했던 유병헌 씨, 도대체 무슨 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겁니까? 네, 지금까지 확인된 이 유병헌 씨 일가 소유의 영농조합이 총 7개입니다. 7개요? 네, 이 전국에 고루 퍼져 있는데 심지어 울릉도에도 있을 정도로요. 네. 이게 다 합하면은 경기도 분당과 일산을 합친 면적보다 더 큽니다. 이 중에서 가장 큰 영농조합이 바로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청초밭 영농조합입니다. 그런데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요. 무를 위한 무덤,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? 자, 지금 이곳인 것 같은데 좀 이 장면을 소개해 주시죠. 네, 제주도 서귀포 표선면에 위치해 있는 무 무덤인데요. 네. 무가 3,000개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. 아, 무가 묻혀 있어요? 네. 무가 돌아가신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네.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매우 긴 사연인데 아해라는 것도 보이고요. 결국 유병헌 씨가 뭔가 글을 쓴 모양이군요. 예, 이 무덤의 옆에 있는 저 표지판은 일종의 묘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렇게 무슨 봉분처럼 보통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해놓는 봉분 같은 것인데 이 밑에는 무 3,000개가 묻혀 있고 그리고 유병헌 씨가 직접 붙인 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가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깨알 같은데 저희가 몇 가지를 좀 간추려 봤거든요. 한번 저희가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무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병헌 씨의 절절한 마음이 대단히 코믹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네, 좀 소개를 드리시죠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제주 넓은 목장에 묻힌 3,000개 물을 아쉬워하며 이런 제목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글인데요. 네.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공기 좋고 넓디 넓은 목장 잔설 이 드문드문 덮인 무밭에서 3,000개를 뽑고 다듬어 씻어내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가. 대한민국 김치 역사에 그만큼 깨끗하게 씻은 무가 또 있을까? 누가 물었지?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느냐고. 그 메가폰 든 아저씨, 우리가 먹을 거야. 이렇게 대답하네. 아뿔싸, 이를 어쩌나. 하얀 가루가 무를 죽이고 있구나. 하얀 가루요? 그 이름하여 사카린. 다른 이름으로는 뉴슈가. 너 아름다운 무여, 어찌 그리 복도 없느냐? 좋은 맛을 내주겠다는 뉴슈가의 매끄러운 유혹에 속아 넘어간 깨끗한 무요. 이제 너는 죽었구나. 이제 너는 묻혔지만 우리네 마음에 오래도록 남으리라.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동치미를 이 땅에 흘러 묻으며 너의 묻힌 곳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으로 부르면서 다시는 뉴슈가 같은 발암 물질로 너의 동무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다짐하노라. 1999년 11월 28일 메가폰 든 아저씨 아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이거를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잠깐 웃고 하면 안 될까요? 네. 아, 그러니까 유기농에 대한 집착, 깨끗한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유독 강했던 유병헌 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? 이 묘비문은요,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보셨다시피 유기농 재배에 대한 어떤 집착, 강조,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사카린이라는 존재 때문에 쓰러져간 이 무에 대한 애도문,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후대에게 어떻게 이 무덤이 비춰졌을지 좋을까, 뭐 이거에 대한 뭐 다짐과 바람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들입니다. 네, 지금 뭐 구절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. 뭐 할 수 없이 트럭도 목욕하니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장독대를 뭐 물빈으로 씻었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유기농과 우리가 깨끗하게 재배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곳은 제주도고요. 표선면이니까 남쪽 선, 서귀포 주변 지역인데요.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3,000개의 무가 묻히는 과정을 좀 봤을 것 같습니다. 현지 주민을 저희가 만나봤어요.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사실 여기 농장이 요즘 뭐 구원파업 어땠지요? 예. 거기 농장이 하시는데요. 유병헌 회장이라는 그분이 유기농을 한 50년 전부터 그걸 선호하면서 여기 농사 짓는 우리들이 옛날 먼저 간 사람들이 농사 짓면서 유기농을 졌다가 나중에는 물을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사카린을 쳐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를
보고서 유병원 그 회장이 당장 다 내놔라. 봐서 우리가 유기농을 한 사람들이 유기농 안 먹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삭가리를 발라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신이 먹을 것이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을 그걸 먹이게 하냐. 다시 말해서 여기는 농약 한 방울도 없는데요. 아, 그 폐기 처분하신 거구나. 네, 폐기 처분하면서 그 묘지를 뭐냐면 만들어 놓고 대대 자손들에게 이걸 기르게 해라. 이 정신으로 농사 짓지 않으면 여기서 있을 수가 없고 나가라. 유기농이 정신이 아닌 사람은 나가라. 그런 내용이 그분의 저 신념은 네. 대단하네요. 네, 그 신념, 유기농에 대한 집착, 깨끗한 것, 맑은 것에 대한 집착, 뭐 그거 하나만큼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. 네. 주민들에 대한 이 영향력이 대단한데요. 네.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게 시를 잘 읽다 보면은 물을 네. 위인하기도 했고 약간 단군 신화 같은 느낌도 듭니다. 그래서 아하. 이런 상징성을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전작용으로도 쓰였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. 또 이런 유기농의 어떤 신비스러운 느낌을 네. 신도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각인을 시키면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, 제주도 표선면 근처에 있다는 곳인데 참 하도 황당하고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검경의 노력 참 찾기 어려운데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참 검찰과 경찰이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하나, 둘씩 체포와 구속은 늘어나고 있고 그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. 이번엔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순서 확인합니다.